오늘 주목 이 기업은 미국의 3대 대형 항공사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 연말인가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와 뭐 지금 나온 요 바클레이즈의 브랜든 오글렌스키 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업데이트 개념으로 해서 오늘 좀 다뤄볼까 하는데 뭐 물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도 금요일에는 한 2% 정도 주가 하락은 했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바클레이즈에서는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으로 중립에서 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해외 장거리 여행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종전 52달러에서 무려 80달러로 54%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 57%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먼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어떤 기업이고 최근의 주요 이슈는 뭐였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1968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형 항공사죠. 세계 최대의 항공사 연합인 스타 얼라이언스를 창립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걸친 노선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과 함께 미국의 3대 항공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가장 강점은 그 해외 노선, 장거리 노선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항공사로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해외 여행, 장거리 여행이 회복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이 유나이티드인데, 유나이티드가 요 몇 주간에 또 상당히 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항공업계에서 가장 큰 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조종사 파일럿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아무래도 항공사들이 다들 몸집 줄이기에 좀 나섰었잖아요. 뭐 이 비행기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마 조종사들이 많이 조기 퇴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조종사가 없어서 이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게 뭐 100대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조종사 부족 현상이 되게 심각한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요, 이 조종사 양성 아카데미를 202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좀 선도적인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2030년까지 조종사 5,000명을 우리는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1월에 51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요 졸업생들이 이제 한 1년 1년 반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바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을 운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거기에 조종사로 취업을 해서 운행하기까지는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졸업자 배출이라는 큰 의미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요게 시장에서 되게 월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좀 받았던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대규모 발주로 꽤 유명했죠. 그래서 항공사 제조업체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 보잉사에는 200대, 에어라인에는 70대의 광동체, 이 와이드바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대형 항공기 요거를 이제 발주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평가들도 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구형 항공기들을 이제 신형으로 교체하는 이런 국면이고, 앞으로 하늘길이 활짝 열리는 거에 대한 준비를 가장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던 기업이죠. 다만 이렇게 항공기들을 많이 또 교체한다라는 건 자본 지출,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는 이런 있는 상황이다. 또 그렇게 맞물린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이티드가 지난 1월 18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매출액이 무려 51%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 뛰어넘었었고, EPS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최근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요 이슈들이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자, 그래서 바클레이즈, 브랜든 오글렌스키가 이 기업을 왜 목표 주가를 50%나 상향 조정하고 요만큼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봤는지를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거리 해외여행 이 수요가 회복되는 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주요 타이틀로는 지금 투자할 때에는 뭐 위험이 있고 어떤 그죠, 투자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것이고 투자에 따른 어떤 기대 수익이 있는데 이 위험과 기대 수익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그런데 이 장거리 해외여행은 최근에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마진이 높은 수익성이 높은 노선인데 요 유나이티드가 요 장거리 노선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그 비중이 매우 높아.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서 2026년 동안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회복은 되고 있는데 외국 항공사들이 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이 장거리 노선을 엄청 많이 이제 축소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제 경쟁은 감소한 상황. 그러니까 다 맞물려서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봄방학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주도적인 경영 문화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제가 그 보고서를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모르겠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조종사 운영하는 조종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고 뭔가 좀 다른 업계 경쟁 업계 대비해서 뭔가를 이런 분위기를 선도하는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도적인 경영 문화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우려 요인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신규 항공으로 교체를 하면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분기보다 2분기에 기대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이 연초에 연료 가격이 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연초 높은 연료 가격 그리고 이 뭐 1월, 2월 이때에는 비즈니스 여행 그래서 뭐 출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인센티브 여행도 뭐 미국 기업들은 많이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계절적 비수기였다 1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뭐 다소 부진할 수 있다. 그런데 3월부터 레저나 비즈니스 여행 모두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월이. 근데 이 3월은 1분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요 3월의 어떤 수요 회복의 그런 효과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목표치, 전망치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1분기 실적 별로여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2년간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자본 지출 앞서서 이야기했던 항공 발주 관련해서 요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자기가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을 때 거기에서 표현한 거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아마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본 지출 문제 너 고려 안 해? 라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답변을 하자면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단기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부채 감소는 어려울 거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조금 이게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지금 에어버스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이 배송 지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보잉은 지난번 저희가 특징 중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약간 뭐 소프트웨어, 뭐 약간의 결함, 뭐 요걸로 인해서 지금 배송하는 거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다 자본 지출 200억 달러 다 안 되고 일부는 뭐 이연되거나
뭐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규모 지출 뭐 우려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또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어.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브랜든 오블렌스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 이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고 곁다리로 된 우려들도 그렇게 심각한 우려는 아닐 것이고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 흐름과 월가 전반적인 평가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그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올 들어 주가 상승 괜찮습니다. 올 들어서만 3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여기가 한 21% 올랐고 델타 항공은 한 14% 상승에 그치고 있으니까 확실히 유나이티드가 항공사 중에서는 약간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훨씬 더 높은 PER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델타가 가장 저평가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유나이티드와 이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주가가 많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 전체 의견 한 22명 정도가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14명 정도 한 64%가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그런 이유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한 61.8달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가 상승 여력 20% 정도 넘게 있다. 이게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뭐 주로 나와요. 제가 보고서들 봤을 때. 그래서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